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도 반도체 산업 조롱한 중국 반도체 드림 성공할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참 바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내부 시장도 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 중국은 인도의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의 도움으로 중국을 제치고 G2를 노리는 인도가 유독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단타 때문인데요. 폭스콘은 인도의 베단타와 반도체 부분에서 조인트 벤처를 하기로 했다가 지난 10일 못하겠다고 발로 뻥 찼죠. 특히 베단타는 전자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광산 회사가 주인 회사로서 모디 총리의 고향인 구자라트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을 건설을 위해서 지금 폭스콘, 지금 LD디스플레이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합의했는데, 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폭스콘의 조인트 벤처는 무산이 되었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LD디스플레이와 조인트 벤처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인도가 미국을 등에 업고 반도체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죠. 즉, 깜냥도 되지 않으면서 미국을 맹신적으로 따르지 말라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인도를 여러가지 여건상 전공정이 아닌 후공정 기지로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정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이러한 쪽으로 지금 힘을 집중하고 유럽에도 집중할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인도에서는 후공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전자산업이 인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후공정하고 바로 물건을 팔게 되면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인도를 중국 플러스 원의 대체 장소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인도 반도체 산업 조롱한 중국 반도체 드림을 성공할까입니다. 인도에서는 폭스콘 때문에 시끌벅적했습니다. 대만의 폭스콘이 인도의 베단타와 반도체 부분에서 조인트 벤처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안 하겠다고 지난 10일 뒤엎었기 때문이죠. 폭스콘은 지난해 10월 인도의 베단타 그룹과 반도체 전문 합작사,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8나노 파운드를 주력으로 하고 양산 시점은 2025년이라고 밝힌 것이죠. 28나노 공정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이 가장 힘을 쏟는 공정으로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공정이고, 만약 28나노급에서 공정을 가져오게 되면 어느 정도 중국의 반도체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의 핀팩 구조의 로직 반도체가 나오기 전 일반 2차원 트랜지스터 구조의 마지막 기술로서 업계가 오랫동안 양산해온 만큼 기술적인 신뢰도도 높고 공정 비용도 핀팩 대비 저렴한 공정으로 알려지고 있죠. 폭스콘 메단타 합작사는 생산시설 건설을 위해 구자라트주 지역에 약 400에이커, 약 161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확보했고, 생산 능력은 10인치 웨이퍼 투입 기준 월 4만 장 규모로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밑그림을 나온 상태라 잘 굴러갈 것처럼 보이던 조인트 벤처가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인트 벤처가 왜 엎어졌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그 이유는 폭스콘이 베단타 쪽과 협상을 원활하게 못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로이터 통신은 합작회사의 기술 파트너로 지금 스위스의 ST마이크로를 확정하려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고, 지금 베단타와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과 관련 없는 광산 회사가 주력이고, 여기에 최근에 빚이 늘어서 폭스콘이 이를 못 믿어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단타가 조인트 벤처의 파기 소식이 나온 경우
폭스콘은 최적의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지금 현재 폭스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의 공장,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애플의 아이폰 만드는 공장이 여기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생산량이 계속 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필요한 만큼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협력 상대를 찾아내 인도 정부가 지원하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그 지역에 또 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것이죠. 폭스콘은 인도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이 사달이 나면서 인도의 반도체 성장 가능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 위에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인도가 지금 반도체 인프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시받는 인도의 반도체 산업입니다. 지금 인도의 반도체 산업은 무시를 굉장히 받고 있죠. 벵갈루루와 하이데라바드는 IT 산업으로 유명하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인도 출신 고급 인력이 또한 넘쳐나고 그렇지만 인도는 여전히 글로벌 콜센터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가 반도체에 대한 제조 기반, 그래서 전공정에 대한 반도체 생산 기지가 없기 때문이죠. 모디 총리의 인도 정부는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팹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지금 베단타가 지금 폭스콘과 LG 디스플레이를 끌어들이려고 발표를 한 상황이죠. 100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쏟아부어 2026년까지 인도의 반도체 시장을 630억 달러로 키우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베단타와 폭스콘이 갈라서게 되면서 지금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덩치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엎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모디 총리의 엄청난 큰 타격인데요. 더군다나 이들이 손잡고 만들 공장이 모디 총리의 정치적 기반인 구자라트주에 세워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도 계속적으로 엎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 베단타 폭스콘 조인트 결별 위에도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프로젝트가 연이어 엎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드림의 외부에서의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아랍에미레이트의 넥스트 오비벤처스가 중심이 된 국제 컨소시엄이 이스라엘 반도체 회사인 타워 세미컨덕터를 기술 파트너로 삼아서 30억 달러 규모의 칩 공장을 짓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인텔이 이스라엘의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면서 이 계획은 붕떴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IGSS 벤처는 30억 달러의 규모의 공장안을 설립을 냈지만 결국 이 또한 중단이 됐죠. 그나마 인도 정부가 기대를 거는 것은 마이크론의 후공정 공장 설립. 모디 총리는 이를 지난달 미국 방문의 최대 성과로 홍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최대 성과로 홍보하기는 민망한 실정이죠. 마이크론은 최대 8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비용 대부분이 인도 쪽에서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도 모디 총리의 고향인 구자라트에 짓는데 지금 인도 정부와 구자라트 주 정부가 2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차고도 넘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정에 해당되는 반도체 생산 공장이 아닌 후공정에 해당되는 조립, 포장, 테스트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립, 포장, 테스트 시설이 결코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현재 와서는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후공정에 힘을 쏟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중에 해드릴게요.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폭스콘 공장이 무산된 12일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인도의 반도체 조립 테스트 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지만
SK하이닉스는 이를 사실 무근이라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공장의 설립 투자, 여기에 국내 용인의 반도체 공장 추진, 이 두 가지가 우선이어서 인도 공장 설립을 검토할 여지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 외에 타타그룹이 반도체 제조를 검토하고 있다? 아니면 일본의 반도체 회사, 파운드리 회사인 르네사스가 이게 자동차 전문 반도체 기업이고 다른 파운드리도 만드는 기업인데 이 르네사스가 관심을 보였다 등의 보도가 나왔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즈는 세계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의 20%가 인도 출신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설계 엔지니어가 20%가 있다고 한들 지식재산권은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개발을 해요. 열심히 개발하면 그 과실은 그 돈을 투자했던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죠. 미국의 매출 상위 10대 반도체 회사들은 인도에 디자인 센터를 두고 있지만 인도에서 반도체 생산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도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미중 갈등을 제렛대로 5년 안에 세계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죠. 모디 총리는 작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핵심 유망 기술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지난달 방미에서도 기술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가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약 5가지가 아닌 3가지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뒤처진 인프라. 두 번째, 지정학적 위험. 세 번째, 대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뒤처진 인프라부터 보겠는데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되며 숙련된 인력들도 필요하고 여기에 다른 인프라들, 그래서 반도체 후방 산업들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한 반도체를 소비할 자국 시장들도 필요한데 인도까지는 아직까지 반도체를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전자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다른 점이에요.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벵갈루루가 성장하던 1980년대에 이미 펀자브주에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는 움직이 있었지만 1989년 의문의 화재로 이 시설이 불타버립니다. 미국의 치포 동맹에 들어가 있는 한국, 대만, 일본과 비교해서 인도의 기술 수준은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후공정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반도체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물론 해봐야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정학적 위험입니다. 인도는 현재 지정학적 기회를 노리며 반도체 생산을 성장을 시키려 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동맹국들을 압박해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바로 디리스킹입니다. 디리스킹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지금 통신 장비 이러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이 디리스킹의 첫 번째 손가락에 꽂는 미국의 주요 관찰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인도가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면 필요한 원자재, 부품의 상당수, 그리고 후방 산업이 중국에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부품들을 사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대만과의 관계 회복. 반도체 부분의 성장을 위해 다급해진 인도는 이제 다른 중국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대만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던 인도가 지금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죠. 대만과 같은 경우는 TSMC가 인도에 공장을 지으려고
애쓰면서 자유무역협정, 양자 투자협정을 인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같은 경우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지금은 중국과 각을 지고 있지만 정치적, 산업적인 이유로 난색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그 벽을 친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와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러시아와 가까워졌던 가장 큰 배경에는 핵 문제가 있습니다. 핵을 개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과 관계가 틀어졌고,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러시아의 군사 무기를 수입을 하고, 이와 동시에 중국과 가까워졌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미국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도를 지렛대로 중국을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 이제 대만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현재 와서는 이것이 인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인도에 대해서 중국은 조롱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로 보는 것은 인도를 조롱하는 중국입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의 노동력이 치과, 전자제품을 생산할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도가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은 미국의 설득 때문이지만 지정학 중심의 발전 경로는 막다른 골목일 뿐이라고 적어졌습니다. 지금 결국 이렇게 노력을 해도 너희가 얻는 것이 별로 없을 거야. 너희가 이러한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제조업 기반을 닦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파트너와 협력을 시작하라 그러고 충고하면서 코끼리가 나룻배에 칩을 싣고 힘겹게 노져가는 사파를 곁들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석을 하자면 너희가 반도체를 성공하고 싶어? 그럼 우리와 관계를 좋게 하고 우리에게서 받아갈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파를 보냈습니다. 이게 글로벌 타임즈에서 올린 사파인데 코끼리가 열심히, 이 코끼리와 같은 게 인도인데 반도체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디커플링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노즐을 저어가는데 결국은 너희 반도체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인도의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전공정이 아닌 후공정. 그래서 동남아와 경쟁하게 될 인도의 반도체입니다. 그나마 마이크론의 인도 투자로 인도는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인도 투자가 대만의 ASE 테크놀로지, 중국의 JCET 등이 지배하고 있는 반도체 조립, 패키징, 테스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죠. 첨단 반도체를 제작하거나 디자인하는 것에 비해 지금 수익성이 낮은 편이나 이 시장 역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지온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조립 패키징 테스트 분야의 전 세계 매출은 2028년까지 50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아날로그 칩의 지난해 전 세계 매출은 20% 증가한 89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메모리, 로직 및 기타 유형의 칩 성장세를 앞지른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반도체에 대한 눈을 낮춰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죠. 특히 미국이 대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은 자국에 유치하고 저가형 반도체 생산 혹은 조립 및 테스트 등은 인도 등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과 한국과 일본과 같은 경우는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인도로 갈 수 있는 것은 이 후공정에 독화하는 테스트, 패키징 이 분야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이 아닌 말레이시아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수탁이 OSAT,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시장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 3월 인도,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대만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인도를 방문한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앞으로 인도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인도가 반도체 공급망 부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열망을 이루길 바란다 라고 말을 해서 결국 인도를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러먼도 장관이 말한 협력 관계는 마이크론의 사례와 유사한 모습으로 먼저 전개될 것이라는 게 외신의 분석입니다. 물론 인도가 지닌 강점도 상당합니다. 저렴한 노동력, 넓은 영토, 이러한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저렴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 젊은 인구도 강점입니다. 유럽은 중국의 중위 연령이 지난해 38.5세에서 2024년에는 48세로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인도는 같은 기간 27.9세에서 35.6세가 됩니다. 이 또한 지금 중국이 인구 1위에서 2위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인도의 인구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고 있죠.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인구 한 4위 정도로 올라올 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후이 JP 모건 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시장 수석 전문가는 인도는 플러스 원이 되기 위해 여러 동남아시아국과 경쟁할 최적의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인도 간 최근 외교 관계 진전은 인도의 매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인도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 드림은 어느 정도 성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도가 정말 원하는 반도체 칩 제조 회사, 이 파운드리가 들어가기에는 그리고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공장이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지나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